우리나라 가임 여성 4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자궁근종. 자궁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양성 질환으로 예전엔 주로 40대 이후 여성들에게 나타났지만 요즘은 식생활의 변화와 복잡해진 사회 구조로 인한 스트레스로 20, 30대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궁근종은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근종이 계속 커져 심하면 출혈로 인한 쇼크는 물론 미출산 여성의 경우 불임과 유산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초기 자각 증상이 그리 크지 않고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커 많은 여성들이 이미 병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기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여성의 무서운 적, 자궁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여성의 적, 자궁근종. 안녕하세요. 메디컬 클리닉의 이미현입니다. 자궁은 여성에겐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곳이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궁에 생기는 혹, 자궁근종입니다. 월경 하실 때 좀 통증이 심하다거나 또 불규칙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랫배를 만져봤는데 뭔가 딱딱한 혹이 만져진다. 이런 경우라면은 한 번쯤은 자궁근종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성인 여성의 2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충무병원 부원장이신 산부인과 조창묵 과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자궁근종의 원인이나 증상 또 치료법까지 알아볼 텐데 먼저 자궁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자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궁은 여성 하복부 골반 내에 위치하게 되겠는데 그림과 같이 자궁이 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나팔관이 위치하게 되겠고 양쪽에 또 난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인체의 후 상부에서 내려다본 자궁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한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궁근종이라 하면 자궁에는 그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내측에 자궁강 쪽으로 자궁 내막이 있게 되겠고 중간층에 자궁근층 또 외측에 장막 네.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궁근종이라 하면 자궁근층은 평활근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평활근이 이 종양을 형성해서 생기는 것이 자궁근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근종이 지금 사진에서도 봤겠지만은 뭐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성질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가요? 위치가 정해져서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는 근층 내 근종, 네. 또 점막하 근종, 장막하 근종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유경성 점막하 근종, 또 유경성 장막하 근종 그래서 짤룩한 이런 목과 같은 부분이 매달려 있게 되는 형태를 네. 유경성 장막하, 유경성 점막하 근종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저 근종이 저 형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또 아니면은 요걸 그대로 방치해뒀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나요? 네, 이 근종은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인데 네. 이게 오래 방치하다 보면 이제 근육 세포가 다른 병리적인 형태로 변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것을 2차 변성이라 그러는데 제일 흔한 것이 초자성 변성. 초자성 변성이라 하면 근육 세포가 유리와 같은 맑은 반투명한 그런 조직 형태로 바뀌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낭포성 변성이라 하면 그 근종은
내부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 그 괴사가 되게 되고 예. 그것이 하나의 주머니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낭포성 변성이라 합니다. 실제 모습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석회화라고 그래서 칼슘이 침착이 돼가지고 형성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아, 저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전부 다 근종이라는 네. 말씀, 지금 거의 자궁을 다 싸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인가요? 이거는 MRI 사진인데 네. 이 전체 동그란 이 부분이 다 근종 부분이 되겠고요. 네. 정상적인 부분은 일부만 이렇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옆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이것은 초음파 사진 하나인데요. 이 표시되어 있는 조금 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네.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네. 자궁 근종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음파로도 저렇게 발견이 가능하고요. 네. 이 모습은요? 이것은 아주 조그만 그 근종 장막하 근종인데 네. 이건 전체적으로 자궁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그 장막하 근종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예, 아직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근종은 특별히 여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고 네. 그 에스트로겐에 의존해서 자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가임 연령에서 많이 발생이 되게 되고 네. 특히 40대 이후에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따라서 에스트로겐 의존성이기 때문에 맨스를 하기 이전에 네. 어린 연령이나 폐경 이후에는 잘 나타나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가임 여성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자궁 근종이 발생하게 되면은 몸에서 느끼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자궁 근종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증상이 없다 그래서 근종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이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여성들은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네.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생리할 때가 아닌데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자궁 근종을 한번 의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자궁 근종에서 월경량이 많아서 매월 월경을 많이 하다 보면 빈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 빈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매월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체는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고 네. 따라서 빈혈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별 증상 없이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험해 보면 어떤 그 빈혈 증상이 있어서 내과에 가서 빈혈이 확인돼 가지고 그 빈혈 원인을 찾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큰 근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 월경은 하나의 신체에서 배설되는 노폐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월경을 많이 하면 내 몸에 건강해지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경량이 많으면 분명히 이거는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증상으로서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근종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네. 월경통이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는데 네. 대개 월경통이 심하면 또 자궁 근종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경성인 그런 경우에는 염전 꼬여가지고 갑자기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괴사를 일으킨다든지 감염이 된다든지 하면 갑자기 통증이 심해서 응급으로 수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요증상이라고. 요증상이라 하면 그 자궁은 방광 뒤에 바로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네. 또 콩팥에서 내려오는 요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지다 보면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주 볼 수가 있고 네. 또 후방으로 압박이 되면 콩팥에서 내려온 요관이 압박이 돼가지고 소변 배설이 잘 안 되게 되고 네. 따라서 콩팥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심하면 콩팥의 기능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1차성 불임증이나 임신 합병증도 생기게 되는데 네. 그 자궁에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수태에 지장을 일으키게 되고 네. 또 임신이 됐다 할지라도 유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크기가 커지다 보면은 장증상이라 그래서 압박에 의해서 변비가 생긴다든지 장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 가서 이제 어떤 검사부터 먼저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환자가 오면은 이제 진찰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어려운 말로 양수 골반 진찰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면은 의사가 양손을 이용해서 이제 진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궁 내 소파 검사는 자궁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출혈을 할 경우에는 자궁 내막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막 소파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이학적 검사는 임신과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 임신 검사나 또 빈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나 또 다른 종양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종양 표지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이런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시작할 때 자궁근종 사진을 봤잖아요. 그때 보니까 뭐 이렇게 촬영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던데요. 네. 네. 그래서 단순 엑스레이 검사 또 영상 진단 요즘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검사를 해서 소견이 나왔다면은 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크게는 내과적 약물요법과 외과적 수술요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내과적 약물요법은 완전히 약물로 인해서 근종이 근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 근종이 너무 크다든지 또는 그 빈혈이 너무 심해서 빈혈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단기적으로 네. 한 몇 개월 이렇게 쓸 때는 약물적 요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네. 외과적 요법으로서는 근종만 절제하는 자궁 근종 적재술이 있겠고 예.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자궁 적출술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 자궁 근종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발적으로 생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궁 적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일단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될 텐데 일단 만약에 수술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복잡하진 않은가요? 예, 그 환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많이 겁이 나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많이 시행하는 수술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겁을 미리 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이 수술이 무서워서 이 근종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키우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박사님께서 자궁근종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수술하신 환자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 같이 해주시죠. 함께 네. 보시죠. 가임기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궁근종. 쉽게 발병할 수 있지만 모든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에 병을 발견하기 또한 쉽지만은 않다. 김순애 씨 또한 아무런 불편과 통증 없이 근종을 키워오다 얼마 전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연히 자궁근종임을 알게 되었다. 아랫배가 생리하면서 아랫배가 조금 무기력한 걸 느꼈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큰 고통은 없었기 때문에 뭐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 없었고 건강검진 받으러 오면서 그 자궁 안에 큰 혹들이 막 여러 개 있다고 알아서 그냥 수술하게 된 거예요. 복강 안에 전체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에 종괴라든지 그런 이상 소견은 없고 자궁에 근종이나 자궁은 다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영상은 안 보이고
장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만 일부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강안 내에는 특별한 지금 이상 소견이 없고,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크게 수술을 통해 커질 대로 커진 근종을 제거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말끔해진 복강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내 이제 장 처음에 좀 놀랬죠. 근데 놀래기 뭐 여성들이라면 다 놀랬을 거예요. 굉장히 놀랬고 그냥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거는 내 몸속에서 뭐 필요 이상일 거니까 꼭 제거해야 된다는 선생님 말씀 듣고 마음 먹고 수술한 거죠. 네, 특별히 주의사항은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 단지 이제 수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완전히 주위 조직이랑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요양하시고 나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신 것 같은데요. 보면서 평소에 아무리 작은 통증이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이 사진이 지금 방금 본 그 환자의 자궁 근종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자궁은 정상적으로 길이가 한 7, 8cm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보이는 덩어리들이 다 근종 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큰 건 한 직적이 7cm 정도 되고 야. 한 5cm, 3cm 정도 되는 이런 종양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야, 저게 크기가 정말 꽤 클 것 같아요. 네. 저게 배에 들어가 있었다니까 참 끔찍하네요. 요거는 예. 그 병리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호르몬이 고정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수술 전과 후의 사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수술 전에 초음파 사진이고 수술 후에 복강의 그 사진, 초음파 사진이 예.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윤곽이 이렇게 까맣게 까만 여러 개가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커져 있던 그 자궁을 제거한 후에 지금은 깨끗하게 제거가 된 그런 모습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지금 검은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게 깨끗이 제거가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분의 경우에는 발견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내다가 음. 건강검진을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는 과정 중에 예. 상당히 커진 게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네. 수술 후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입원 기간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복강경이라는 수술 기법이 개발이 되고 해서 크기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와 상담하면 네. 자기에게 맞는 그런 방법으로 간편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이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정기 검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원인도 잘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법도 뭐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를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는 자기가 그런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겠습니다만 증상이 없더라도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무병원의 조창묵 박사님과 함께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통받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토막 건강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궁 근종은요, 무엇보다도 충분한 휴식 그리고 마음의 안정, 또 하나 또 크랜베리라고 하는 약용식물이 좋다고 하는데 이 약용식물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또 항생작용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내성까지 생기지 않아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